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라고 지금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다가 안녕이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div한테 폰트 사이즈를 조금 키워볼게요. 한 7rem 정도 할까요? 7rm은 좀 많이 크네요. 5rem 정도 쓸게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섹션도 마찬가지로 섹션은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도 마찬가지로 어서오세요 라고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글씨 크기 좀 크게 주겠습니다. 섹션 내부. 자, 너무 크니까 3rem 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보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보더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외곽선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외곽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외곽선의 5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쓰게 되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기준으로 이제 외곽선이 생긴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5픽셀은 뭘 말하는 거냐면 외곽선의 두께를 말하는 거고요. 이 솔리드는 외곽선의 모양을 말하는 거고, 이 레드는 외곽선의 색상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솔리드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도티드라는 것도 있고, 도티드는 이제 점선을 말하는 거예요. 점선. 그 다음에 대시드라는 것도 있는데, 대시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선을 말하는 건데, 근데 보통 이제 도티드랑 대시드는 잘 안 써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솔리드 정도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제가 작성하는 거 이건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간격을 띄우기 위해서 일부러 쓰는 거니까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경계를 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맞춰보세요. 이 div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몇 개예요? 하나일까요? 아니에요. 자,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죠. 그죠? 글자 하나하나가 텍스트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총 6자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띄어쓰기도 텍스트일까요? 네. HTML상에서는 띄어쓰기도 하나의 텍스트로 취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띄어쓰기를 여러 개 한다 해가지고 띄어쓰기가 많이 되나요? 아니죠. 띄어쓰기는 무조건 띄어쓰기나 엔터는 무조건 하나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여러분들 아무리 이걸 많이 한다 해도 뭐예요? 하나의 텍스트로밖에 취급 안 돼요. 띄어쓰기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나 또 엔터까지 이제 하나의 텍스트로 취급되기 때문에 제가 점을 뺀다고 하면 총 이제 띄어쓰기까지 포함하면 6자의 글자가 포함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이거는 띄어쓰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총 5자의 텍스트로 인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뭘 해볼 거냐면 이 섹션이라는 녀석을 딱 건들 건데, 이 섹션이라는 녀석한테 어떤 속성을 줄 거냐면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을 줄 거예요. 근데 이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레프트라 줬는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뭐죠? 어떤 특정 글자가 뭐 위치가 옮겨진다거나 뭐 글씨가 커진다거나 그런 변화가 없죠, 그죠?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 얼라인의 기본값은 뭐다? 레프트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뭘 할 거냐면 센터라고 쓸 거예요. 자, 센터로 쓰니까 뭐가 바뀐 게 있나요? 있죠. 뭐예요? 섹션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뭐예요?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자를 정렬하는 속성이 있는데, 그 글자를 정렬하는 속성이 뭐냐면 바로 텍스트 얼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조금 심화 버전으로 조금 바꿔볼게요. 어떻게 쓸 거냐? 자, A라고 쓸 거고요. 자, 맞춰보세요. div가 품고 있는 텍스트는 몇 개일까요? 여러분들,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몇 개일까요?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자, A는 제가 아까 이제 A 엘리먼트를 이제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A 엘리먼트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입니다. 인라인. 뭐 인라인 블럭이 아니라 인라인인데, 인라인과 인라인 블럭은 이제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그 인라인 계열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 글자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글자화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라인 블럭 같은 경우 썼을 때 어땠어요? 옆으로 나왔죠? 텍스트가. 그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네이버.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구글. 자, 이렇게 썼어요. 글자가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와요. 보이죠? 자, 만약에 얘가 블럭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들이 A라고 쓰고 얘를 만약에 디스플레이 얘가 블럭이었으면 밑으로 내려왔겠죠. 그죠? 블럭 특징 자체가 세로 배열이고 한 줄에 하나씩 다 쓴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얘네가 가로 배열로 나왔다는 건 뭐예요? 아, A 엘리먼트가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럭, 정확하게는 인라인이라는 건데 나중에 인라인 블럭과 인라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인라인이 가지고 있는, 인라인 계열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자화예요. 글자화. 하나의 텍스트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텍스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로 다음 구글 뭐 얘네들이 어쨌든 인라인 블럭이기 때문에 A 엘리먼트로 감싸져 있으니까, 그래서 화면을 줄여보면 얘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와요. 보이죠? 글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 제가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쓰면 지금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여러분들 화면을 줄여보면 글자가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내려와요. 보이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글자 하나하나도 뭐냐면 인라인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글자 하나하나도 뭐다? 인라인 요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띄어쓰기를 제외한다 해볼게요. 자,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몇 개일까요? 하나예요. 뭐? A 엘리먼트 하나. 왜? A 엘리먼트가 디스플레이가 뭐라고요? 인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안녕하세요는 누구 거예요? 안녕하세요는 DIV 거예요? A 거예요? 그렇죠. A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라는 거죠. 그렇죠? A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DIV한테 DIV한테 텍스트 온라인 줄 건데, 자, 그러면 DIV한테 텍스트 온라인을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녕하세요가 가운데로 갔죠. 그러면 이거는 A가 품고 있는 안녕하세요가 가운데로 간 거예요? 그냥 아니면 A 엘리먼트 자체가 가운데로 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 텍스트 온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 DIV한테 뭐라고 한 거냐면, 야 DIV야 너가 가지고 있는 글자 좀 정렬해봐 라고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DIV가 가지고 있는 글자가 몇 개라고요? 그렇죠. 하나라고요. 하나. A 엘리먼트 하나기 때문에 그 A 엘리먼트인 글자를 뭐예요? 가운데로 정렬한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가 정렬된 거는 이 안녕하세요 자체를 A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동된 거지, 정확한 거는 DIV한테 정렬하라고 시킨 거, 누굴 정렬하라고 시킨 거예요? A를 정렬하라고 시킨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텍스트 온라인이라는 건 뭐다? DIV 자체를 정렬시키는 게 아닙니다.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거는 DIV 자체를 정렬시키는 게 아니라 DIV가 품고 있는, 즉 해당 엘리먼트가 품고 있는 텍스트를 정렬하라,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내부한테 텍스트 온라인을 라이트라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글자가 우측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다? 텍스트 온라인이라는 건 뭐다? 바로 걔네들이 품고 있는 텍스트를 정렬하는 속성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